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부터 본격적인 주꾸미 낚시철이 시작된 가운데 보령에서 선상 낚시를 중개하는 업자가 예약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습니다. 이달부터 주꾸미 금어기가 풀리면서 전국에서 많은 낚시객들이 예약을 한 상태인데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보령 대천항. 지난 1일 주꾸미 금어기가 풀리면서 출항하는 낚싯배들로 분주해야 할 포구가 한산하기만 합니다. 보령에서 주꾸미 낚시객들과 낚싯배를 연결해주던 중개업체 대표 A씨가 잠적한 건 어제 오후. 대표님 뵈러 왔습니다. 혹시 아무도 안 계실까요?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많이 생겨 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글을 SNS에 올린 뒤 올해 초부터 미리 받아온 주꾸미 선상낚시 예약금을 모두 챙긴 채 사라진 겁니다. 지금 약 한 270만 원 정도 피해를 봤고요. 이제 모든 예약이 이제 선입금이에요. 쭈꾸미 낚시는 이제 워낙 인기가 많은 어종이다 보니까. A씨가 대천항에서 중개하던 선박만 20여 척. 안면도와 고흥, 완도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전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였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추산되는 피해 회원은 수백 명,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A씨가 대금을 주지 않고 사라지면서 1년간 주꾸미 대목만 기다려온 낚싯배 선장들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가장 밥벌이 되는 게 이 수단인데 이 선장들은 돈을 못 받을 거 뻔하니까 출항은 안 할 테고. 그러면 선장도 손해, 손님들도 손해. 큰일이죠 뭐. 피해 회원들은 카페를 개설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예약금이 입금된 계좌를 확인하는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잠시나마 안정세를 보였던 충청 지역 물가가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대전 3.4, 세종 2.5, 충남 2.9%로 25개월 만에 가장 낮았던 전달에 비해 각각 0.8과 0.7, 1.1%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대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5%까지 치솟았다가 지속적으로 낮아져 지난 6월에는 2%대까지 떨어졌지만 3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서게 됐는데요. 사과와 복숭아를 중심으로 신선 과실 가격이 11에서 16%까지 폭등하며 물가 상승을 이끈 가운데 7월까지 이어졌던 석유류 가격의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물가가 오름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흐름에 추석 수요에 따른 농산물 가격이 10월까지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추석 명절을 앞둔 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이 민간에 사무를 맡기는 민간 위탁제도. TJB는 오늘부터 5차례에 걸쳐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는 지자체의 민간 위탁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또 보완할 점은 없는지 기획보도를 통해 짚어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대전시가 민간 위탁을 맡겼지만 10개월 넘는 관장 공백 사태로 어르신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대전시 노인복지관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어르신 회원 13,800명이 이용하는 대전시 노인복지관. 1,500원이던 복지관 식당 가격이 4,000원으로 3배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이용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할 곳이 없어 대전시와 보건복지부에 직접 식대 지원 요청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상이 됐어. 우리 노인들은 사실 금전적으로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금액은 약 2,000원 정도 했으면 되지 않느냐. 올해 초엔 탁구실을 이용하던 어르신 3명이 바닥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시설 개선이 필요했지만 계속 미뤄졌습니다. 복지관장의 공석이 길어진 탓입니다. 지난해 10월 노인복지관장이 사표를 낸 뒤 지금까지 10개월째 공석 상태입니다. 올해 6월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 측이 채용 공고를 냈지만 대전시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해 무산됐습니다. 2021년엔 관장 퇴사 후 연합회 측이 3순위 지원자를 뽑겠다고 해 대전시가 제동을 걸었고 그 다음 해에도 연합회가 공개 모집 원칙을 어겨 관장 공백 사태가 지속됐습니다. 복지관 운영은 대전시의 민관 위탁 사업으로
관장 채용 시 연합회가 대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무시해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운영을 맡은 연합회와 승인 권한이 있는 대전시는 서로 책임을 미루기 바쁩니다. 우리가 흐리다 보니까 신입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복지관장은 시 승인인데 시에서 승인 안 해주면 추진을 못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민간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좀 결정을 하는 거라 저희도 우리가 사전 채용 계획서가 넘어와야 기 아웃라인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의 몫입니다. 관장 공석 사태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애꿎은 회원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 한 고등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과 관련해 학교 출입 통제가 강화됩니다. 대전시교육청은 교권 강화와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가 1명뿐인 학교는 추가로 1명을 증원하고 야간 자율학습까지 운영하는 고등학교엔 3명씩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권 보호 차원에서 학교장 책임 아래 악성 민원을 처리하는 대응팀을 운영하고 학부모 상담은 온라인 예약제로 바꾸는 한편 내년까지 모든 교원에게 안심번호를 부여해 전화를 통한 폭언이나 욕설 등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친아버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20대 자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대전 고법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친아버지 A씨가 1심에서 친족 간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형 하한선인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21살 딸의 죽음에 대한 처벌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술을 마시고 우발적인 범행을 한 것과 성범죄 전력이 없는 것이 처벌에 유리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린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법부의 처벌을 기다리면서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크다며 신속한 사건 처리 절차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과학계 카르텔 발언 이후 국가 R&D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자 과학계가 이례적으로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계 노조와 단체들이 하나로 뭉쳐 연대회의를 구성해 정부의 움직임을 강력 규탄한 가운데 논란이 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4일 열린 국회 과기정통위원회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과학계의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 예산 관행에 문제가 있었다며 예산 삭감은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연구비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그러한 부분들, 낭비적 요소나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한 번은 해결하고 지나가야 될 큰 과제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R&D 예산은 25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6% 가까이 깎였습니다. 정부 출연기관의 사업비 또한 8,8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5% 넘게 삭감됐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을 비롯해 통신위성 등 핵심 사업들까지 차질이 우려되자 과학계가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정부 출연 연구원들과 과기정통부 공무원 등 과학계가 함께하는 연대회의를 출범시킨 겁니다. 현 정부는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해온 연구 현장을 비도덕적 카르텔로 매도하며 예산 삭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국가 R&D 예산을 지켜내고 R&D 사업의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해 하위 20%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미래의 가능성을 잘라내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라 비판했습니다. 성과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나옵니다. 그러면 잘리는 것들은 씨앗들이 다 잘리게 되는 거거든요. 과학계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예산 수립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던 예산안 확정 절차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백지화한 후에 과학기술계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삭감 예산안을 마련을 했고요. 이례적인 과학계 집단행동에 이어 정치권으로도 반발이 확산되면서 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논란은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지난 5월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날아간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3개월 동안 지구 1,550바퀴를 돌며 지구 관측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영상 레이더가 날씨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포착해낸 생생한 지구의 모습을 보내왔습니다. 김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주에서 본 아프리카 모리타니의 이른바 사하라의 눈. 지름 50km의 거대한 동심형 지형이 관측폭이 큰 차세대 소형위성 2호에 생생하게 포착됐습니다. 밤낮 구분 없이 남극의 해빙 변화를 살필 수 있고 폭우가 쏟아진 지난 7월 16일 제주도 한라산 국립공원 백록담의 모습은 구름 한 점 없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지난 5월 누리호가 우주에 싣고 간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3개월 동안 지구 1,550바퀴를 돌며 찍은 전 세계 곳곳의 사진. 가시광선이 아닌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시간과 날씨에 영향받지 않고 실제 지도에 찍어낸 듯한 지구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주간 또는 야간 빛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또 구름 등 기상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상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밤 구간이나 또는 악천 후에도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영상 레이더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카이스트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산화한 우주용 영상 레이더로 지구를 관측한 사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영상 레이더 탑재체 그리고 본체의 모든 부품들을 이제 국내에서 개발한 것이고요. 그것을 처음으로 우주에서 정말 활용해서 영상 레이더 영상을 처음 얻은 것입니다. 그런 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8개월 동안 추가적인 기술 검증을 거친 뒤 북극의 해빙 변화와 산림 변화, 또 해양 환경 오염 탐지 등을 위한 영상 정보 수집에 본격 착수합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시와 기상청은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위기 시대 국민과 소통을 위해 대전 한밭수목원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했습니다. 기후위기 시계는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며 오늘 기준 남은 시간은 5년 321일입니다. 기온이 1.5도 상승하면 어획량이 150만 톤 감소하고 곤충의 6%와 식물 8%, 척추동물의 4%가 서식지의 절반 이상을 상실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으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음주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쯤 중구 선화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을 피해 골목길로 3km 정도 달아나다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따라 충격하는 사고를 낸 뒤 붙잡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대전 중구 유천동 유등교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다가오던 경차와 충돌하며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각각 40대와 60대 운전자가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빨간불에 신호 위반을 하며 직진하다가 옆쪽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달리던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오늘 국회를 찾아 문진석, 정진석 의원 등 충청권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책 설명회를 갖고 내년에 개청일에 처음으로 정부 예산 10조 원이 충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 지사는 앞으로 해미 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가로림망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등 충남의 미래를 열기 위한 정책들의 수행에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원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를 비판하며 단식 투쟁에 들어간 가운데 대전에서도 전 시의원 2명이 동참에 나섰습니다. 오강영, 조성칠 전 대전시의원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을 언급하며 현 정부는 국민과 이념 전쟁을 멈추고 민생을 돌보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습니다.